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영동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에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나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 전역은 물론 몽골과 베트남에서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100%인데다 치료법과 백신도 없어 국내로 전파될 경우 국내 양돈 농가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왕복선이 국제우주정거장에 성공적으로 도킹했습니다. 이번에는 마네킹을 태워 유인 우주비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오는 7월 시험비행에는 실제 사람이 탑승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에 나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 전국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 중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가 정체된 데다 주기적으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나 꽃샘 추위가 없어 미세먼지 상황이 쉽게 개선될 가능성은 낮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위가 풀리면서 그동안 미뤘던 야외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뇌졸중 발생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졸중은 뇌 속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응급질환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며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옮겨 치료해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뇌의 혈류 공급이 중단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환자의 회복은 어려워지고 합병증도 남게 됩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터져 발생하는 뇌출혈이 20% 정도이고 혈관이 막혀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정 시간 내에 혈관 막힌 걸 뚫어주지 않으면 그 신경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겁니다. 영원히. 그래서 예방하고 막혔을 때 빨리 그거를 알고 뚫어주는 거, 이런 게 중요하겠죠. 추위가 심한 겨울철과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큰 환절기에는 혈관이 수축되거나 혈압 변화가 심해 뇌졸중 발생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체의 한쪽이 마비되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시각장애, 심한 두통 등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과 심장병, 당뇨병, 고지혈증 등 위험 인자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금 섭취를 줄이는 저염식을 실천해야 하는데 국물을 다 먹지 말고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공복에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는 것도 몸속 노폐물을 청소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뇌혈관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근 몽골과 베트남으로 확산하면서 방역당국과 국내 양돈 농가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여서 국내로 전파될 경우 돼지 사육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시아에서는 작년 8월 처음으로 중국에서 발생해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몽골에서도 발병해 아시아에서도 3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은 모두 45개 나라로 집계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을 통해 직접 전파됩니다. 돼지만 감염되며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40도가 넘는 고열과 구토, 피부 출혈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열흘 이내에 폐사합니다. 하지만 치료법과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치사율이 100%에 달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하면 국내 양돈 산업이 무너질 수도 있어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들의 걱정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지난해 8월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던
중국인 여행객의 돼지고기 소시지에서도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중국이나 유럽, 아프리카 등지로 가는 여행객들에게 돼지고기 가공품의 반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식품부도 중국과 베트남에서 오는 항공과 여객선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이들 국가 출신 노동자들의 돼지농장 방문도 금지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일본 정부가 동물의 체내에서 사람의 장기를 만드는 연구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동물과 사람의 세포를 혼합한 일명 키메라 배아와 관련해 폭넓은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췌장이 없도록 만든 돼지 배아에 사람의 유도 만능줄기 세포를 주입해 인간의 췌장을 가진 돼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만든 장기는 치료 목적으로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는 키메라 배아를 만드는 것은 기초 연구에 한정됐으며 배아의 배양도 최장 2주간만 허용됐고 이식은 불가능했습니다. 미국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크루 드래곤이 국제 우주정거장에 성공적으로 도킹했습니다. 상업용 유인 우주선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7시 51분쯤 뉴질랜드 북부 상공 400km 궤도, 길이 8m의 흰색 우주선 크루 드래곤이 국제 우주정거장 ISS와 도킹합니다.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지 27시간 만입니다. 이어서 해치가 열리고 ISS에 머물던 우주인들이 크루 드래곤 쪽으로 넘어갑니다. 랑데부 성공입니다. Congratulations to all of the teams who made yesterday's launch and today's docking a success. 크루 드래곤의 이번 첫 시험 비행에는 사람 대신 리플리가 탔습니다. 공상 과학 영화 에일리언 시리즈의 여주인공 이름을 딴 마네킹입니다. 리플리의 머리와 목, 척추에 장착된 센서가 오는 8일 대서양에서 여정을 마칠 때까지 모든 걸 기록합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서 확보된 데이터는 오는 7월로 예정된 실제 유인 시험 비행인 데모2의 준비에 활용됩니다. 유인 우주 비행이 성공하면 2011년 이후 중단된 미국의 유인 우주선 발사 프로그램이 8년 만에 부활하게 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미국 우주인을 ISS로 실어나를 민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스페이스X와 보잉사에 모두 68억 달러, 약 7조 7천억 원을 댔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이번에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MWC의 최대 관심은 폴더블 폰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다른 신기술도 대거 선보였는데요. 액정 화면은 모자나 가방으로 옮겨갔고 5G 로봇을 비롯한 신기술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수술이 한창입니다. 병원까지 옮기기에는 위급한 환자를 전문 의료진과 원격으로 연결해 치료하는 겁니다. 빠른 데이터 전송을 자랑하는 5G 기술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활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It's a 5G ambulance connected. What we are doing is that the ambulance that has a critical life to save. Going to the hospital, it's connected remotely with a specialist, a doctor. 모자에 설치된 액정에서 선명한 화면이 재생되고 여성용 핸드백도 커다란 화면에 수시로 디자인을 바꿔주며 패션 감각을 끌어올립니다. 둥근 스피커에도 직접 노래를 골라 틀 수 있는 액정이 설치됐습니다. 이처럼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휴대전화나 태블릿에서나 보던 화면을 생활도구 어디에나 부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It's a display, functional display of 0.01 millimeter. Yeah, that's thinner than a sheet of paper. So we are able to produce a display thinner than a piece of paper, than a sheet of paper. TV도 접고 스마트폰도 접는 시대라면 키보드가 접히는 건 당연히 따라와야 할 기술입니다. 비닐 한 장 두께인 이 블루투스 키보드는 버튼만 누르면 막대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블루투스 키보드와 마찬가지로 터치펜도 더 이상 휴대전화나 태블릿에 직접 대고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 대고 쓰든 디지털 기기에 정확히 손글씨가 인식돼 필기나 그림으로 옮겨집니다.
스마트폰을 보다가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람들도 이젠 고민을 덜게 됐습니다. 액정에서 눈을 떼지 않고도 주변 상황을 함께 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나왔지만 이런 기술까지 개발해야 하나 하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지난해 4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1년 전보다 7%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3억 9천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남미와 중동, 아프리카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점유율 18%로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애플은 신제품 출시에 힘입어 17%로 2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화웨이는 애플에 밀려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애플을 제치고 2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국내 경제의 버팀목은 반도체를 비롯한 ICT, 정보통신 기술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우려를 사고 있는데요. 국내 경제 전체적으로도 타격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면이 완전히 접히는 폴더블 폰에 화면 하나를 붙였다 뗄 수 있는 듀얼 디스플레이 폰까지 세계 이동통신 박람회 MWC에서 국내 업체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ICT 제품 출하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겁니다. 지난 1월 제조업 ICT 생산자 출하 지수는 90.9로 지난해보다 12.3% 하락하며 2009년 1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국제 가격이 하락하고 중국 경기 상황이 악화하면서 주요 ICT 제조업의 수출이 모두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무선 통신기기는 7개월, 디스플레이는 6개월, 컴퓨터는 4개월 연속 수출액이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경기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국내 기업들의 성적표 역시 우울합니다. 지난해 100대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전체 영업이익의 48%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고 보면 1년 전보다 11%나 줄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55개 기업의 영업이익이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한 해 영업이익은 증가했지만 4분기에는 시장의 예상에도 미치지 못한 충격적인 실적을 내놨습니다. 최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약화되면서 전체적인 거시지표 역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 현재 우리가 주력하고 있었던 메모리 반도체 이외에 다른 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한 비메모리 분야로의 분야 확장이 필요하고 정부 정책 역시 반도체 외에 다른 사업들을 발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정부가 블록체인 시장 창출을 위해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 개발 등 올해 세계 컨소시엄이 제안한 과제에 4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이용 가능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의 점유율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승용차의 국내 판매량은 12만 5천 대로 1년 전보다 26.2% 증가했습니다. 전체 승용차 판매량에서 친환경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8%에서 지난해 8.2%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일본의 점유율보다는 낮지만 서유럽과 미국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에서 불을 끄고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고 국과수가 현장에서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을 찾게 되는데요. 이런 소방과 경찰, 국과수는 화재의 1차 초동조사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후 화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2차 감정기관인 대검 화재수사팀에서 방화 여부나 피해자의 행위 등을 밝혀내는데요.
오늘 오넷의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CSI 시간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검 화재 수사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